합의금으로 박나래가 5억 원을 줄 수 있는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에 제가 놀라 짧게 탄식하자 대표가 바로 그러면 4억 원으로 합의할 수 있겠느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전 매니저들에 대해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나래 씨가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오후 1시쯤 박나래를 불러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 지난해 12월부터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던 사안 아닙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단독으로 입수한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일부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과연 사실확인서 안에 담긴 5억 원 요구의 실체는 무엇인지, 경찰 조사는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박나래 씨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어요. 왜 두 차례나 받게 된 걸까요? 그만큼 박나래에게 제기된 고소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니저가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건은 대략 6건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매니저 신 씨를 상대로 특수폭행을 했다는 혐의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의 형사사건, 두 번째는 주사임모 등의 의료법 위반과 법인 횡령 관련 조사였습니다. 워낙 대중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사회적 관심사인데다가 사건의 양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현실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첫 번째 경찰 출두를 앞두고 박나래가 한 차례 조사를 연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조사 일정에 대해서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사를 통해서 출두 일과 시간까지 모두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첫 번째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요. 앞서 한 차례 조사 일정이 미뤄진 바가 있어 절대 출두 일정이나 시간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당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나래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지 불과 3시간 만에 박나래가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단독으로 보도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조사 역시 박나래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지 불과 30분 만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단독으로 터졌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박나래가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목에 아예 기자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박나래 씨가 굉장히 여러 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주사임모 건이었습니다. 박나래가 주사임모의 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사실 주사임모는 그 어떠한 의료 자격도 갖추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시술을 한 인물이란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박나래 씨가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 현행의료법상 무자격 불법 시술 당사자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더더욱이 환자가 해당 시술자를 의료 자격자 혹은 의사로 믿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주사임모는 스스로가 수년에 걸쳐서 스스로를 의사라고 밝혀왔던 데다가 박나래 역시 지인 의사인 과초영에게 이 주사임모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주사임모 이 씨를 의사라고 소개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자료까지 확보가 된 상황인데요. 이는 박나래 씨 본인 역시 주사임모 이 씨를 의사로 믿었다는 핵심 증거이기도 합니다. 박나래가 과초영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 가운데 나랑 친한 의사 언니가 있는데, 아니 병원 하는 언니가 있는데 라는 내용 때문에 의사가 아닌 줄 알았던 게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페이닥터가 아니라 병원까지 운영하는 의사라는 의미였습니다. 왜냐? 현행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박나래 씨는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박나래를 명확하게 처벌할 근거와 혐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리처방인데요. 박나래가 두 매니저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했다는 카톡 자료가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박나래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역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해서 해당 매니저 신 씨에게 지시를 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처벌 역시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다만 엠파크라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박나래가 아닌 박나래의 어머니로 되어 있어 법적 처벌은 박나래가 아닌 어머니가 받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 50만 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박나래 씨가 받는 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박나래가 조사를 받는 이번 건이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바로 매니저 신 씨를 향한 특수폭행건인데요. 전 매니저 신 씨는 박나래가 술에 취해서 위험한 물건, 즉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인데요. 이 매니저 신 씨가 주장하는 특수폭행이 경찰로부터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번 사태가 180도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왜냐? 박나래의 특수폭행건이 인정이 되면 매니저 신 씨가 주장하는 타 사안에도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매니저 신 씨가 주장하는 특수폭행건은 두 건입니다. 2023년 8월과 2024년 6월 건인데요. 두 건 모두 박나래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박나래와 매니저 신 씨가 모두 JDB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는데요. 당시 JDB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은 박나래가 술잔을 던져서 막내 매니저인 신 씨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다만 당시 신 씨가 실제로 손가락 베임 사고를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매니저 신 씨는 박나래가 와인잔을 던져 깨지면서 본인이 피하다가 다시 와인잔을 밟으면서 그 와인잔이 완전히 깨졌다. 그래서 손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날 현장에는 매니저 신 씨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수의 연예인과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날은 박나래가 출연했던 한 방송 프로그램의 시사회가 박나래의 집에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참여했던 인물 가운데 박나래가 술잔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없었고 이를 전혀 못 봤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2024년 6월 건은 박나래와 동료 연예인 그리고 가수 매니저 신 씨가 함께 박나래의 집에서 술자리를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와인잔이 깨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참여했던 누군가를 상대로 술잔을 던지거나 이로 인해서 다친 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동석했던 가수는 박나래가 누군가에게 술잔을 던지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날 술자리의 경우에는 매니저 신 씨가 술 시중을 들기 위해서 참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가수와 신 씨 사이에 묘한 기류가 있어서 박나래가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서 술자리가 벌어지는 와중에 신 씨의 의견을 물었고 신 씨가 뒤늦게 술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매니저의 횡령과 공갈건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매니저 신 씨의 횡령과 공갈건 역시 이번 사태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매니저 신 씨는 박나래 소속사 엠파크에 입금되어야 할 6,442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앞서 제가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디스패치에 첫 보도가 나오기 직전 매니저 신 씨의 절친인 현직 기자가 당시 박나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서 5억 원이 있느냐 아니면 4억 원이라도 있느냐 등의 금전 요구를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당시 매니저 신 씨의 절친 현직 기자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은 변호사의 사실 확인서 일부를 단독으로 공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본건에 대하여 최초로 게재된 디스패치 언론 보도가 있기 약 9시간 전인 오전 7시 14분경 대표가 박나래 씨와 김땡땡 실장이 연락이 안 된다면서 저에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는 신 매니저가 오늘 박나래 씨를 만나서 모든 것에 대한 합의금을 협상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박나래가 5억 원을 줄 수 있는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에 제가 놀라 짧게 탄식하자 대표가 바로 그러면 4억 원으로 합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물어봤고 저에게 박나래 씨와 상의한 금액이 있지 않느냐 그 금액이 얼마냐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구체적인 금액을 박나래 씨와 이야기한 적은 없고 박나래 씨에게 매니저 신 씨가 합의를 원한다는 사실을 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표는 오늘 박나래 씨 관련 기사가 나갈 것 같은데 이를 맡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사가 나간다고 해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현재 매니저의 횡령과 공갈 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매니저 신 씨의 횡령과 공갈 건이 모두 인정된다면 이번 사태의 본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매니저 신 씨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귀를 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나래 씨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박나래 씨는 이번 사태 이후 좀처럼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막걸리 학원에 등록을 했다가 학원에 출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언론사로부터 포착이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박나래는 더더욱 두문불출하면서 집 밖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나래의 외부 활동 자체가 단절된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 신기루 씨가 모친상을 당하면서 빈소에서 박나래 씨를 봤다는 관계자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강남서나 용산서에서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최소한의 입장이라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추가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결코 박나래 씨를 옹호하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 자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번 사태가 시작됐는지, 어떤 의도로 폭로가 됐는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리처방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과정에서 명백한 위반이 있다면 박나래 씨가 모든 법적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니저 신 씨가 이번 사태를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 이익, 즉 공갈을 위해서 이번 일을 벌였다면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자신의 횡령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이번 일을 벌였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 집중 수사에 들어간 만큼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